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원장 나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5년간 부부 자녀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자녀 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교 거부, 또 게임 중독, 가출, 비행,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문제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모님들이 상담센터를 찾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 이유, 왜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랑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과거의 부모의 실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도 없고, 과거를 들추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원인이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첫 번째는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가르친 경우입니다. 흔히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부모는 어디서 저런 행동을 배워왔을까? 라며 혀를 끌끌 차죠. 그런데 부모 자녀 면담을 해보면 욱하는 아버지 밑에 욱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오래전 자녀에게 문제 행동을 이미 모델링 해준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화를 내고 매로 체벌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감정적이고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몸소 보여주며 가르친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과 마음 깊이는 그런 부모의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이 하나의 큰 방식으로 자리 잡아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사회성을 강조해요. 친구들 이야기 잘 듣고 배려하고 또 잘 협동해라. 그러면 친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부모는 매일매일 싸워요. 마주치면 싸우고 폭언도 하시고 밤 시간에는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고갈등 부부이십니다. 그럼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성의 기술을 배울까요? 아니면 싸움의 기술을 배우게 될까요? 네, 아마도 싸움의 기술을 배우게 되겠죠.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작 몇 번 실수한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때 적절한 대답은 이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가지 문장, 여러가지 좋은 말들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 실제로 우리 뇌는 청각적 정보보다 시각적 정보를 훨씬 오래 깊이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는 냉수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이처럼 잘못된 삶과 관계의 방식을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는 그것을 반복하고 따라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날 모르고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 자녀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사과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옳은 삶을 사는 모습 그 자체로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건강한 훈육을 받지 못해 자기조절력이 길러지지 않은 경우예요. 모든 인간은 굉장히 본성적으로 쾌락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타고날 때부터 쾌락과 본능 덩어리로 태어나지만 이제 부모님과 가르침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호 그리고 훈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절제해야지만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조절력을 획득합니다. 자기조절력을 획득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충분한 애정과 사랑과 보호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의 적절한 기준과 수시적인 어떤 잦은 개입 그리고 관찰 그리고 또 어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녀가 자기조절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과도한 애정만 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부모는
애정을 주지 않으면서 과도한 훈육만을 한다면 자녀는 자기조절력을 기르기가 힘든 거죠. 네.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제 외동아이였고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서 9시 10시 정도 같이 퇴근을 하셨고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한 5, 6시간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때까지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5학년 됐으니까 공부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학원을 막 3, 4개를 동시에 등록을 시키고 주말에도 막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어땠을까요? 늘 게임하고 약간 외롭고 쾌락 중심적으로 즐겁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공부를 이렇게 푸시를 당하니까 자녀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겠죠. 그러면 부모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5학년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부모 자녀는 충돌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정작 부모가 가르쳐야 될 공부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즉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필요한 자기조절력을 습득을 해왔다면 현재에 주어진 과업에 잘 집중하고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지만 과거에 자기조절력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한테 어떤 무거운 인내나 절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어린 날 필요할 때 마트에서 땡깡 부리고 들어놓았더니 엄마가 다 사줬다 라는 경험을 한 아이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항상 땡깡을 부리면 모든 걸 얻어지는구나 라며 살아왔겠죠. 그럼 부모는 때때마다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허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조절력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기를 수 없었죠. 그런 아이한테 이런 너무나 하기 싫은 어떤 공부,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건강한 부모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한 축, 또 한 가지 축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잘못된 습관을 수시로 잡아주고 또 잘할 때 격려, 지지, 칭찬을 줌으로써 또 그 자기조절력이 더 탄탄하게 길러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자기조절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냉정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너무 바쁘고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자기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네, 요거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의 지능을 타고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될 때에는 난 이제 애정을 받을 수 없나 봐. 정말 내 욕구가 불만돼 하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부모가 그제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지? 네. 너 마음이 어떠니? 하고 관심을 가져주죠. 그럼 아이는 기분이 좋죠. 내가 원하는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관심을 받는구나 라는 게 아주 고정적인 인식으로 이제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 이제 문제 행동을 좀 더 강도 높게 높여가면서 부모의 관심과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또는 이제 부모가 너무 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이였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왠지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밤마다 싸우고 물건을 던지고 난리가 나시는데 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교무실에 오게 된다 라고 하면 한 1, 2주간은 부모님이 서로 굉장히 한 팀이 된 부부처럼 사이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안 좋은 패턴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지 않고 부모가 늘 뒷북치지 말고 앞북을 먼저 쳐서 자녀한테 애정을 충분히 주었다면 자녀는 나쁜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이라는 게 서겠죠. 네. 네 번째, 문제적 부모는 과잉보호하는 부모입니다. 요즘 급증하는 양육 형태로 이제 자녀가 받는 마음이 상처가 걱정이 돼서 자녀가 느끼게 되는 좌절, 실패감, 혹은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미리 부모가 준비하고 대신해주고 또
스스로 진짜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을 부모가 미리 다 해결해주는 이런 부모, 과보호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정말 감사하고 나를 대신하여 주셔서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라고 느낀다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내가 오죽 못했으면 부모가 저렇게 다 나서서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율성 부족, 그리고 부모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의존성이 길러지고, 또 부모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늘 이 세상도 나를 대신해서 해줘야 된다 라면서 자기중심성을 가진 채로 이제 교육기관,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구를 탓해요? 네, 주변을 탓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부모를 탓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을 하냐, 배신감이 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부모가 과보호로서 자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나 어떤 동기, 이런 부분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면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기의 불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아이가 행여나 어떤 것을 경험할까봐,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하는 자기 불안이 한 20만 느끼셔도 되는데 한 80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불안을 다루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삶에 개입해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본래 고유한 특성, 그리고 자녀의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은 굉장히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또 부모가 통제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잘 안 될 때 부모의 감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자녀에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자녀는 굉장히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오래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원인을 알아야 지금 과거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자녀와 충분한 관심과 대화, 애정을 바탕으로 정서적 관계가 잘 돼 있다면 그 다음에 훈육, 지도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후 관계를 잊지 않으셔야 하고, 부모는 되게 감정적으로는 자녀보다 성숙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부모의 감정과 자녀의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이 자주 오거든요. 이럴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이겨버리면 자녀는 공감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역시 말이 안 통해 하면서 더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는 내가 공감할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랬구나 라고 인정이라도 해주시면 자녀가 마음을 공감받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잘 돼 있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이제 통제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내 마음 공감, 나 힘들었으니까 이제 현질해줘. 뭐 게임 현질, 돈으로 하는 거나 이렇게 요구할 때 부모가 넘어가질 말아야 돼요. 관계는 잘 형성하시되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훈육의 기준에 적절한지에 따라서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꾸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한테 지도를 할 때에는 100m 달리기 하듯이 하실 게 아니라 마라톤 달리기 하듯이 하셔야 돼요. 네, 장거리 달리기처럼 굉장히 여유롭게 자녀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갈 수 있고,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도, 다시 달려가도 그 순간을 함께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부모, 그러면서도 바른 방향은 꾸준히 논리적인 설명으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네. 꽉 막힌 도로를 3시간 동안 꾸역꾸역 갔는데 잘못된 곳에 도착하면 속상하죠. 네. 전문가 도움으로 옳은 방향으로 1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